지난 시간에는 인터컵의 선교 전략과 행정, 또 조직 같은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인터컵도 사실은 CCC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CC가 없었다고 하면 인터컵이 나올 수가 없죠. 세계적으로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교단과 선교 단체가 있는데, 교단은 미남 침례 교단이죠. 지금도 미남 침례 교단은 물론 일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의 GMS라고 평가가 됩니다. 선교 단체는 바로 국제 CCC죠. 국제 CCC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어떤 선교 단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CCC가 거의 후발대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951년 빌 브라이트 박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첫 사역을 하면서 CCC가 창설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228개국 내에 조직이 있고, 또 각 나라마다 주요 대학과 지역 계층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세계 최대 초교파 학생 선교 및 파송 단체지요. 사역은 정확히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도 않고 새로운 걸 추구하지도 않고, 일단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에서 전도가 시작이 되죠. 전도가 되면은 이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파송을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킵니다. 육성과 훈련이 되면 이제 파송을 시키는 거죠. 파송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적 흐름과 또 현장에서 있었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들을 습득한 선교사들이 다시 이제 들어와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이론과 실제를 병행을 해서 제자와 육성을 시키고 또 선교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는 이런 사이클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CCC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8년도 김중건 목사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한국 CCC는 1974년도 엑스포 74, 그 다음에 83개 복음화 대성회, 그 다음에 지코이 95를 주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에 가장 선두에 섰고, 또 가장 헌신했고, 가장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마중물 같은 신선한 그런 어떤 선교 단체가 한국 CCC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국 CCC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 선교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재평가도 할 수가 있죠. 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학생들과 청년과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것이 바로 한국 CC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62년째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선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2007년 7월에 전 세계 129개국 16,000명이 참석해서 캠퍼스 미션 2007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운동을 하듯이 미개척 캠퍼스가 있다. 그래서 미전도 캠퍼스를 개척을 하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2000년도는 집중적으로 전략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제 CCC 안에 있는 한국 CCC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게 1970년도는 이제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1980년도는 하나의 개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현장으로 나가는 개척기죠. 1990년도는 이제 정착하고 확장하는 거고, 2000년도는 2007년도에 저렇게 새로운 미전도 캠퍼스를 개척하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미전도 종족 또 전방 개척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개척 캠퍼스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70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0년도 태동기는 김중곤 목사님께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민족복음화를 선언합니다. 위대한 선언을 했었죠.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이후로 바로 이것이 최대의 어떤 부흥을 경험하는 마중물이 되고 이것이 민족복음화의 열기를 일으키는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전을 세워야 되죠.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시대적 관점에서 또 성령이 원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하고 이것을 어떤 대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교단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민족복음화죠. 민족복음화. 그래야 민족 전체가, 민족 안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방향을 맞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토가 되는 거죠. 이것에 불을 붙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3년도 빌리그레함 서울 전도대회입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죠. 이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조직위원장이 됐고, 빌 브라이트가 직접 와서 강사로 활동을 했고, 또 김중건 목사님이 앞장서서 계획하고 동원하고 모든 것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자관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이 대회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특성과 또 우리의 어떤 열성에 맞게끔 통역을 잘 하셔서 대회의 어떤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이제 민족복음화를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78년도 빌리그레함 서울 전도 대회가 자연적으로 1974년 엑스폴로 대회까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74년 엑스폴로 대회는 다시 빌그레함 목사님 다시 오셨죠. 그래서 73년도에 오시고 74년도에 오셔서 두 번 이 대회를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차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때 발굴이 되죠. 홍정길 목사라든지 하영종 목사라든지 또 김인중 목사라든지 김질철 목사님들, 이때 이분들이 이제 차기 한국교회 지도자로 육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세계복음화 대성회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때 10만 이상 분들이 헌신을 하고 세계선교회 이때 헌신을 한 거지요. 1980년도 세계복음화 대성회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한 제자 사역이다. 훈련을 통해서 제자 사역 잘하는 것이 부흥이다. 제자화되면 이들이 나가서 부흥을 시킨다고 하는 내용이죠. 전도한다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이때는 대단한 부흥기였었습니다. 1970년도 한국교회 성도가 120만이었는데 74년도 4년 만에 이런 대회를 거치면서 엑스포를 거치면서 200만이 되고 또 계속 이런 어떤 영적 흐름을 타고 75년도에 400만이 되죠. 1980년도에 세계 대복음화 성화를 하면서 800만이 됩니다. 뭐 대단한 어떤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75년에서 80년 400만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980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세계 선교에 본격적으로 선도 역할을 하고 여기에 CCC가 거의 앞장서서 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80년대를 보면은, 그래서 80년대는 CCC 선교의 세계 개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80년대 큰 어떤 대회 행사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이것이 한국교회가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계기의 출발점이 되죠. 존 모토가 한국에 와서 에드머리 선교대 때에 그런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드머리 선교사회가 이제 선교대회가 1910년인데 이때에 이제 존 모토는 세계를 두 번 다 다니면서 한국에도 두 번 왔죠. 그때 모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선교의 등불이 될 것이다.
한국은 영적 대국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적 메시지를 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하죠. 한국은 이미 자치자립 자존이 된 나라다. 한국은 자기들이 예배당을 개축했고 한국은 새벽교회가 있고 새벽기도가 있고 한국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다. 이런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 있는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적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서 실제화된 거예요.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에 이것이 실제화되고 가시화되고 국제 선교계에서 인정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84년도에 세계 기도 성회가 이어지게 되고 바로 엑스포 75와 연계선인 엑스포 85가 74 기도성회와 엑스포 85로 바로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이것이 이제 되면서 한국 CCC는 선교사를 국제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제적인 어떤 CCC로 발돋움을 하게 되고 사실 한국 단기 선교 출발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단기 선교 출발이 바로 CCC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1975년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찾았네, I found it. 이런 이제 캠페인을 벌리게 되죠. 미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미국을 보겠다, 나는 찾았다 하는 이것이 캠페인이 전 세계 60여 국에게 확산 보고되죠. 이것을 이제 한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걸 하겠다, 그래서 1979년도에 4월 달에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한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게 되죠. 이때 이제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는 선언도 했고 또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다고 하면 80년 8월 11일부터 이제 5일 동안 이 80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김중건 목사님이라든지 빌 브라이트라든지 맥가브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세계적인 어떤 선교 거목들이 참석을 하셨죠. 그래서 오전에도 집회하고 오후에도 집회하고 저녁에도 집회하고 뭐 계속 집회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엑스폴로 74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구호가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다. 이것이 구호에 있었어요. 오늘의 민족 복음화 없이는 세계 복음화 있을 수가 없다. 오늘의 민족 복음화, 내일의 세계 복음화. 8월 12일 날 개막식에 약 250만 명이 참석합니다. 13일 날은 200만, 14일은 270만. 그러니까 단일 어떤 집회 중에서 최고로 많이 참석, 여의도 광장에 270만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15일 날은 230만이 참석을 합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숙하면서 이 훈련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10,000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합숙하면서 오전, 오후,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고등학생들 8,000명이 장충체육관에서 하죠. 청장년 3,000명이 문화체육관에서 숙박하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되는 참 어떤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80세계 복음화 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음화 대회가 있으면서 바로 이제 84년은 한국선교 100주년이잖아요. 한국선교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회개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복음화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자 하는 이제 기도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83년도 암스테르담 회의 때에 우리 박조준 목사님하고 김중국 목사님께서 84년은 한국에서 기도대회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바로 84년도에서
한국에서 기도대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엑스볼로 85까지 연관이 되면서 84년, 85년은 한국 선교의 획기적인 어떤 준비를 했던 가시화됐던 그런 선교의 큰 역사적인 한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회 성회는 이제 둘로 나눠서 했습니다. 6월 5일부터 12일은 이제 영락교회에서 각국 교회 대표들과 국내 교역자들과 그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등 약 4,000명이 이제 국제기도 세미나도 하고 영락교회에서 하게 되고 6월 6일부터 9일까지는 뚝섬 한강공원에서 또 70여 개국의 목회자와 성도가 세계복음화에서 금식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어떤 선교 대회에 반드시 들어갔던 것이 기도회예요. 요즘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 얼마나 뭐 선교대회가 많이 있습니까? 교단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또 한국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이런 해외에서 나가는 그런 어떤 뭐 선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이때는 행사의 3분의 1이 기도했었어요. 3분의 1이 기도하는데 집중했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점이 돼가지고 바로 국제 CCC가 계획해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중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회 하고 이런 것을 인공위성으로 중계하고 전 세계 여러 도시가 동시에 또 집중적으로 집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85년 12월 28일부터 4박 5일 동안은 173개국에서 93개 도시 230명이 바로 CCC가 계획한 최초 인공위성 중계를 통해서 서로 각 나라에서 기도회를 했던 대단히 뭐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동참해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전국 6개 도시에서 2만 명이 참석해서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위성 전 세계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성 수신 집회는 밤 12시에서 새벽 2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을 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오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심령 부흥회를 해요. 그러고 이것이 끝나면 10시에서 12시까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도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집회시마다 민족과 세계복음화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한다. 뭐 잠실체육관에서는 2만 명이 참석해서 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80년대에 있었던 CCC를 중심으로 있었던 대단히 큰 어떤 세계적인 선교 대회였고 한국의 어떤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둥이 됐다 볼 수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CCC는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선교를 시작되고 이때 이제 미국 CBS에서 근무했던 강원영 선교사가 주도를 해서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에게 CCC 훈련을 시키고 또 이들을 육성시켜서 재파송하는 이런 것을 하는 확대적인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이제 1981년도에 한국 CCC는 강순영 선교사를 LA에 파송해서 이 운동을 확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CCC가 있고 지금 한국 CCC가 어떤 국제 CCC 못지않게 큰 일을 하게 되니까 한국 CCC하고 국제 CCC 빌브라이트 총재가 연합해서 KCCC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 디아스포라 사역을 출발로 해서 미국 현지에서 제자 사역을 구축하게 되고 이 제자된 사람들은 다시 타 문화권으로 선교를 전환하는 그런 큰 계기를 이때 만들게 됩니다. 이제 1990년도에 오면서 한국 CCC는 이제 발전기로 가게 되는데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때 또 항공산업의 발전과 또 해외여행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단기 선교의 어떤 동기가 됩니다. 이 동기가 결정적으로 뉴라이프 2000 마닐라 대회에서 구체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뉴라이프는 국제 CCC에서 계획한 건데 뉴라이프 2000 마닐라 대회를 국제 CCC가 개최할 때에 한국 CCC도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되죠. 뉴라이프 프로젝트는 국제 CCC에서 개최하고 이거 마닐라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도시에 단기 팀을 집중적으로 파송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에 있는 7개 도시, 이것도 100만 명, 인구 100만 명 다니는 7개 도시를 국제적인 모든 국제 CCC 통제하에, 그러니까 국제 소속된 그 CCC, 한국도 포함한 겁니다. 한 이 단기 팀들이 마닐라에 있는 8개 도시에 가서 흩어져 가지고 개인 전도도 하고 예수 영화도 하고 또 스포츠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가 얻어지면은 육성하고 현지 교회에 연결해주는 통정적인 이런 전도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 CCC가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한국 CCC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13일까지 1진과 2진으로 나눠서 약 3,150명이 마닐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닐라로 가서 필리핀에 있는 CCC,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있는 뭐 이런저런 어떤 교회, 목회자,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한국 CCC가 전도해야 할 그런 교회, 그 112교회와 연결을 하게 되죠. 연결을 해서 이들이 이제 선발대 팀이 가가지고 뭐 숙소도 하고 협력교회도 정하고 이제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어 오게 돼서 이제 한국의 CCC가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이때 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어떤 뭐 무려 이제 30편의 정기 노선이 있었죠. 또 전세기까지 띄우게 되고 KBS는 현지에 특파원을 파송해서 한국 CCC 청년들이 8개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의료하고 하는 것을 다 방영을 하게 되죠. 아가페 의료 선교팀은 의료진이 64명이 갑니다. 그리고 약 200명의 의료 학생들이 빈민가에 가서 실질로 이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이 한국 선교에 모판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즉 르라이프 2000에 한국 CCC가 참석한, 그러니까 최초로 참석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단기팀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필리핀의 어떤 영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이제 계속 가게 되고 이 팀들 중에서 장기 선교사도 나와서 필리핀에 많은 어떤 우리 한국의 선교가 집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인원들이 약 13만 2천여 명을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약 30% 된다고 그래요. 36,806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해당 나라에 있는 교회와 연결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이런 데이터도 나중에 CCC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때 이제 7월 6일 날 마닐라에서 약 170km 떨어지는데 진도 6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마닐라는 뭐 170km 떨어져 있으니까 영향 없이 참 이 대회를 잘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3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한국은 지금 60만 3,166명 단기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도 매년 40개국에 약 2,500명의 단기팀을 CCC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르라이프, 이것이 이제 기계가 돼서 한국은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고 세계의 어떤 타문화권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갖게 되고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한국은 이제 필리핀에서 이런 경험을 얻었으니까 필리핀 필름대로 하고 홍콩과 일본에 다시 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홍콩에 집중적으로 이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1994년도에 6.25 세계 기도의 날을 한국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200국가가 참석해가지고 약 2,000도시에서
한국의 6.25를 기념하면서 아픔을 치료하고 또 세계 복음화에서 기도했던 이런 것이 바로 CCC에서 주관이 됐다.